압구정고 신입생을 위한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여러분께,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진행을 해드리게 된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압구정고 신입생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그동안 압구정고 내신을 담당하면서 학교의 시험 문제상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분위기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압구정고 1학년 내신 분석과 시험 대비 수업 안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뭐냐면 매번 제가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압구정고 시험 문제가 정말 쉽다는데 맞나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쉬운 시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느냐, 학생과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그 준비를 한 만큼의 실력 발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연습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렵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어떤 학교 시험 문제든 간에 쉬운 시험 문제는 없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2018학년도부터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시험 문제가 특히 압구정고 시험 문제가 국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습서와 공부시키고 기출문제 풀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시험 대비를 하면 그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공부한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100점을 맞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꼼꼼하게 준비를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험 문제 자체가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 한 3년 동안에는 굉장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문제 유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제가 쭉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매번 바뀌세요. 담당 선생님들께서 매번 바뀌시기 때문에 커리큘럼상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단원은 있기 마련이지만 전체적인 시험 범위를 비교해 본다면 매해년 그러니까 18학년도, 19학년도 그다음에 작년까지 포함을 해서 매번 시험 범위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 위주로 시험이 진행이 될 때가 있고 교과서 반, 그 다음에 교과서 이외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반 이렇게 반반 비율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바뀔 때마다 시험의 유형 자체도 크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올해에도 쉬운 난이도 또는 어려운 난이도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의 특징을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3년 동안 선생님들이 바뀌고 커리큘럼이 바뀌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보기에 근거하여 작품을 감상하시오. 또는 보기에 근거하여 위 작품을 해석했을 때 다음 선택지 1번에서 5번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또는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 유형은 지금 3년 내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소단원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이 보기에 근거하여 판단하시오 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저기 위에 보시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이라는 저 시는
교과서에 있는 시고 또는 교과서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께서 배부해주는 프린트에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암기도 하고 복습도 하고 했을 건데 문제는 이제 1번 문제라고 되어 있고 보기를 참고하여 했을 때 그 보기 안에 있는 저 시대적 사회적 제약을 초월하고라는 저 보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시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설 이론 편에서 일부분을 따와서 저렇게 글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문제집에 실려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이런 자습서에도 실려 있지 못하는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시 이론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시험 문제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보기 안에 있는 것을 일단 독해를 해야 되고 보기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도 독해를 해야 되지만 보기에 근거하여 작품을 해석한 선택지 1, 2, 3, 4, 5번의 내용 또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시를 공부해서 달달달 암기해서 1번부터 5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 보기에는 저 내용을 독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당연히 아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렇게 보기에 근거한 문제는 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로 반드시 소단원 하나에 한 문제씩은 출제를 하신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고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로 최근 문제 패턴이 바뀌면서 제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바로 독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저기 문제에 딸려있는 1, 2, 3, 4, 5번 선택지의 구성인데요. 선택지의 구성은 사실 선생님들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선택지 구성은 자습서나 문제집이나 저희가 매번 풀리는 기출문제에 있는 선택지는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든 선택지이기 때문에 저 선택지도 굉장히 말을 아주 어렵게 꼬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A는 B다라고 외웠는데 B는 A였다라는 식으로 순서를 바꿔 만나도 헷갈리는 아이들이 A가 B인데 그것을 그대로의 형태로 물어보지 않고 형태를 약간 바꿔서 또는 어휘를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공부한 내용과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탄탄한 독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험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2번 문제 유형인데요. 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서에는 학습 활동에 있는 시조입니다. 저 시조도 마찬가지고, 저 시조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2번 문제 보기를 보면, 자, 다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시조와 보기에 있는 시조를 일단 비교 대조해야 되고, 그 정서와 태도가 가장 비슷한 것을 다시 선택지 1번부터 5번.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 없는 외부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는 외부 작품을 지금 선택지에 이렇게 나란히 구성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고, 뭐 저희가 매번 연관 작품 자체도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고, 심지어 저희 학원 교재, 이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학원 교재에도 예측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시험 대비를 하긴 하는데, 만약에 1번부터 5번 중에 있는 작품이 내가 공부한 작품이 아니다, 또는 학원에서 준비해줬던 작품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분명히 평상시에도 했을 터이니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낱말을 일단 빼고서라도 문맥을 보고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해석을 하고 정서와 태도의 일치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작품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모르는 작품이 혹시라도 만약 하나라도 나왔을 경우에 독해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늘 연습을 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고 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최근에는 요거 뭐 보기에 근거하여 해석하시오 말고도 압구정고 내신의 특징이 이제 보면 문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비문학과 문법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등급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단 내신 등급표를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점수 분포 때 1등급 점수 분포 때는 이건 이제 물론 저희 학원 안에서 집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1학년이 보통 이제 압구정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등급은 보통 94점 이상이 나와야 1등급을 받는 패턴. 3년 동안 비슷한 점수대는 유지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등급도 92점 정도. 3등급 점수를 보시면 3등급 점수가 89.1점이죠. 생각보다는 3등급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차피 1, 2등급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좀 더 하나를 더 맞고 덜 틀리고의 싸움이다라는 거 가장 이제 어머니들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상하셨던 거랑 조금 다르게 점수대가 조금 낮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가 예전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커트라인 자체도 예전보다는 4, 5년 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낮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압구정고 1학년 전교생이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쳤을 때는 8등까지만 1등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등급을 원하는 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제가 이제 흔히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등급 안에서는 굉장히 1등급과 2등급 안에서는 등급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압구정고도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저희 재원생들의 성적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학 플러스 문법이 사실 주요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매 시험마다 비문학 하나씩이 추가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3년 중에서 유난히 비문학을 추가 프린트를 주고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 프린트를 준 적이 재작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재작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18학년도와 20학년도에서는 비문학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하나 정도, 대단원 하나 정도씩만 들어갔기 때문에 비문학의 등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문학하고 문법이 그러면 다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과서 지문의 충실, 그리고 교과서 외부 지문 다소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제시한 이유는 20학년도에는 교과서 지문에 충실했고요. 19학년도에는 교과서 지문 반, 그 다음에 교과서 외부 지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18학년도에는 교과서 지문 충실했었고 교과서 외부 지문도 외부 지문이 다소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부 지문 중에서도 문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 19학년도에서는 비문학을 굉장히 외부 지문으로 프린트로 많이 주셨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매해마다 커리큘럼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고정된 커리큘럼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법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압구정고 문법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의 패턴을 쭉 분석해 보면 문법 문제는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내지만 결국 그 문제는 교과서 안에 있는 틀에다가 예시를 조금 바꿔냈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 대비했다라고 한다면 문법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게끔 만든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문법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법에 있어서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문법에서 점수를 깎아먹지 않게 만드는 게 저의 능력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문학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문학 문제가. 외부 지문을 많이 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한 대로 물어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 1, 2, 3, 4, 5번이 정말 공부한 대로 물어봐줬다면 아이들이 문학을 공부할 맛이 참 많이 났을 텐데 분명히 나는 교과서에 선생님이 수업하신 대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서술형을 포함해서 선택지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많이 말을 꼬아서 낸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군다나 문학 같은 경우에 비유와 상징으로 인하여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데 그 작품을 해석해 놓은 것 자체가 말이 어렵게 꼬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형상화 방법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시에서 형상화, 그러니까 비유, 상징, 객관적 상관물, 신상 형상화의 방법에는 그 네 가지가 있고 교과서의 첫사랑이라는 시에서 그 네 가지의 형상화 방법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에 나온 문제 유형은 첫사랑이라는 시에서는 딱 한 문제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첫사랑이라는 시와 버스커버스커라는 그 가수의 노래 가사가 보기에 나왔고 첫사랑이라는 교과서의 시와 버스커버스커라는 그 가수의 노래 가사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서 형상화 방법 중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형상화 방법의 개수를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전교생 중에 그 문제를 맞힌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압구정고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 찍는 편인데 버스커버스커라는 가수의 노랫말 가사가 나올 거라는 것은 제가 거기 시험지를 보지 않는 이상 저도 그것 자체는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노랫말 가사이기 때문에 사실 문학적으로 표현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노래 가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읽고 어떻게 아이들이 형상화 방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맞춘 학생은 결국 1등급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구정고 시험 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대비할 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 대비 말고 평상시에 독해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만들어진 저희 교재 이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습서, 교사형 지도서, 학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저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하여서 교재를 구성을 하였고 학교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 게 있다는 점 내신 문제를 연도별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같은 단원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고 학교의 부교재 학교 수업 프린트가 19학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수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학교 프린트로 나왔던 지문을 제가 따로 문제로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대부도 했었고서 학교 프린트도 그냥 읽어봐라 라고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프린트까지도 철저하게 검토 반영하여서 제가 이제 시험 대비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내신 교재 특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송민국이라는 작품의 일부분인데 저기 보시면 해석은 당연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늘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어휘들을 표시해 놨던 거고 그 다음에 개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니까 빨간색으로 색을 표시한 건데
왼쪽 화살표를 보시면 방정맞은 닭소리라고 되어 있고 방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보시면 저 개성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골라라. 이 개성은 20학년도에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 개성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다음 작품 중 고르시오. 그러면 허난설원의 교원가라는 것을 고전 우문 중에 가사 작품에 속하는 것이고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저것도 물론 이제 그 시험에 출제가 됐던 그런 작품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교재 일부분을 제가 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교재에 저렇게 외부 지문이 이미 아이들 책에 실려 있어서 아이들이 본인이 외부 지문을 공부하고 싶으면 수시로 볼 수 있게 저희가 교재 안에 구성을 해 놨습니다. 뭐 어휘풀이라든가 중요한 내용 정리,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선택지에 예를 들어서 송민곡이라는 단원이 여러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 말, 그 말을 선택지로 구성했을 때 어떠한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재 안에 정리를 모두 해놨다라는 점을 저희 교재만, 저희 압구정 국어학원 교재만의 특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학원 내신 교재만 가지고도 자습서, 그 다음에 문제집을 추가적으로 보지 않아도 저희 교재 하나만으로도 내용 정리는 충분하게 될 수 있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자습서 사야 되나요? 뭐 문제집 사야 되나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저희 학원 교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압구정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월 6일 토요일 날 바로 개강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토요일에는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저기 수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화반이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수련반, 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일반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화반과 일반반의 차이는 일단은 입학고사를 진행을 해서 입학고사의 점수가 1등급과 2등급인 학생들이 수반, 그러니까 심화반에 배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수련반, 일반반에서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제가 당연히 내신 수업을 들어가지요. 둘 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건 맞고요. 저는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는 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모의고사, 입학고사의 등급 차이 그건 당연히 있는 거지만 제가 들어가서 가르치는 내용 똑같고 제가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차이겠고 예를 들어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좀 더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고난도의 문제를 먼저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일반반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이 먼저일 테니 그 기본을 제가 조금 다져주면서 똑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만약에 일반반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제가 좀 더 학원에 불러서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봐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개별적으로 봐줄 수 있고 공부를 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입학고사 1, 2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이고 문제 수가 좀 더 많고 문제가 고난도가 조금 집중이 되어 있고 아이가 원하면 모의고사도 좀 주기적으로 제가 봐줄 수 있다는 특징. 수련반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다지면서도 진도를 나가거나 기초를 다지면서 내신을 하거나 기초를 다지면서 모의고사를 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 반이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면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제가 속도 조절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심화반은 조금 빨리 나간다. 그 다음에 일반반은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이해를 먼저 시킨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내기시기 전 그리고 학생이 저한테 수업을 받아보기 전에는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 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를 당연히 모르시죠. 대신 학생을 한번 보내주시고 학생이 저의 수업을 한번 딱 듣고 나면 선생님
좋아, 배워볼게 라고 아이의 입에서 저절로 얘기가 나갈 거라는 자신감은 저한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압구정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최혜영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압구정고 국어 내신의 특징은 일단 문학과 문법이 주로 이제 문제를 차지하게 되고, 물론 비문학도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비문학도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난이도도 굉장히 문학에서 높게 나오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법은 사실 교과서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교과서를 크게 벗어나진 않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시가 되는 문항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법은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면 아무리 중학교 때 문법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문법에서는 틀리는 문제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유나 상징 이런 것들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공부한 대로 그대로 물어봐주는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갈 때,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게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너무 헷갈린데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를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어서 해결될 거는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폭넓게 문학작품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본인이 공부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을 때 맞은 문제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문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문학 공부를 예비고일 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친다면,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국어는 3월 달에 들어가서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학원을 오셔가지고 문학 같은 경우에 기본 개념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선생님이 2월 6일 날 압구정고 1학년 반을 개강을 할 텐데, 압구정고 반은 현대 토요일 6시에 시작하는 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요일 날 1시 반에 시작하는 반, 이렇게 총 2반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차 개강에는. 토요일 날 진행되는 반은 심화반이라고 명칭을 붙여놨는데, 심화반이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반과,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에 일반반이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그 반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들어올 때 입학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학고사 성적에서 1등급과 2등급인 학생들이 심화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일반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많아요. 학원은 굉장히 많고 내신 대비를 해준 학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이 학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를 선생님이 봤을 땐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압구정 국어 전문 학원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선배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선배들이 많이 다녔다는 건, 또는 다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학원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많이 저한테 내신 대비를 받았다는 건 제가 그만큼 내신 대비를 잘한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위층, 아래층, 옆에 압구정고 다니는 선배들이 있다면 어디 다녀요 선배 학원?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나 압구정 국어학원 다니는데?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학원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도 와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시험 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잘했던 친구들, 원래부터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시험 대비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생님은 학생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불러서 개인적으로 보충을 해주기도 하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도 보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선생님이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이면 아무리 준비를 쫙 잘해왔다가도 내일이 시험이면 그 전날 알던 것도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되잖아요. 그죠?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는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럼 그럴 때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선생님은 집에 가고 없고 나는 이미 정규 수업 끝났고 직보 끝났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지난번 시험 때 어떻게 했냐면 이미 이제 우리 각자 그동안 비대면 수업 때문에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일단은 학원에서 직접 보충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한숨 잘 사람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저녁 10시부터 다시 선생님 줌 주소를 알려주고 혼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혼자 하게 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 잘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줌 링크를 보내줘서 밤새 10시부터 줌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화면 켜놓기 기능을 해서 공부를 하나하나 내가 봐주고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그게 낱말 뜻이 됐든 아니면 중요한 외부 지문이 됐든 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음소거 제거하고 선생님의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놨고 그렇게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시부터, 그러니까 1시부터 시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오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6시까지 밤새 같이 공부해주고 다시 아침 9시에 줌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공부한 것 중에 모르겠는 거 질문하고 가라.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다시 줌을 열어놓고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을 받는 것이 마치 내가 1등급, 2등급을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이나 게다가 처음 해보는 중간고사는 굉장히 많이 떨릴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뭐 등급이 결정이 된다는데 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잘 봐야 등급이 결정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또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데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막막한 상태에서 떨리는 마음에서 시험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마음을 선생님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문자로, 전화로 또는 학원에 와서 질문할 수 있게 선생님이 늘 그렇게 열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필통, 그리고 교재만 잘 챙겨가지고 학원에 오시면 아무 걱정 안 하고 내신을 원하는 등을 받을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러 우리 압구정 국어 전문학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